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의 유쾌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필요 섭취량에 해당하는 용량의 비타민 섭취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식 후에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여러 식품이나 약물들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비타민을 과량 복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다른 한약, 특정 식품의 고농축 엑기스 같은 것들은 결국 환자분의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돼서 배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암 생존자의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복용 중인 면역 억제제와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 후에 일상생활 복귀나 직장 복귀는 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혈액암을 치료하는 저희 같은 의사들에게도 완치 가능한 혈액암에서 이식 후에 가능한 빨리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치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환자의 나이나 전신 상태, 기저질환이나 또 항암 치료나 이식의 합병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재발 가능성에 따라서 사회 복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가이식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 경과하면서 혈액 검사 결과 다른 신체 상태가 정상화되면 일상생활과 육체 부담이 크지 않은 업무에는 복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종 이식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사이가 보통 면역 억제제를 감량해서 중단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식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나타났다가 또 해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식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일상생활과 직장으로 복귀를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혈모 이식을 받게 되면 환자의 면역 체계가 아주 어렸을 때 초기 상태로 리셋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소아와 같이 각종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중단하고 또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감량해서 중단하게 되는 시점부터 B형 간염, MMR, 파상풍 이런 여러 가지 예방 접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백신 종류에 따라서 접종했을 때 그런 위험도와 필요한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감염내과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식 이후에 코로나 백신을 언제 맞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보통은 이런 어느 시점에 저희가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임상 데이터나 근거가 사실은 현재까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사백신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과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식 이후에 3개월이 지나기까지는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식 후에도 당연히 운동이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면서 근력이 떨어지고 또 심폐기능도 역시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식 후에는 치료 전보다 강도를 낮춰서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식 후에 환자의 체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정해드리긴 어렵고 환자가 운동하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늘려줄 수 있는 가벼운 근육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낭설들이 많은데요. 어떤 특정 음식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이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육류 섭취도 충분해야 하고요. 식사원과 취향에 따라서 면류 등의 밀가루 음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저 특정 음식으로 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엑기스나 달인물 이런 건강식품들을 과량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 박진희입니다. 백혈병을 진단받고 힘든 관해 유도 치료와 공고 치료를 한 후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혈병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행이 증가함에 따라 이식 후 재발하는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의 재발은 대부분 이식 후 3년 이내에 발생하게 되며 1차 완전 관해 상태에서 이식을 시행받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약 10에서 30%인데 비하여 관해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식을 한 경우에는 재발률이 20에서 70% 정도 됩니다. 이식 후 재발의 위험도는 이식 후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소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식 후 2년까지 백혈병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환자에서는 약 70에서 80% 이상이 장기적으로 완전 관해 상태에 있게 됩니다. 즉 완치의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재발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처음 진단받을 때와 그 증상이 비슷합니다. 즉 쉽게 피곤하고 식욕이 감소되고 체중이 감소하며 어지러움증이나 창백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몸에 출혈성 반점이 생기거나 쉽게 멍이 들거나 피가 잘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거나 또는 골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식 후에는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는 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며, 면역 억제 효과가 과한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효과가 부족하면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정한 용량은 약물의 혈중 농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주의할 사항은 복용해야 하는 약의 용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깜빡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잊은 것이 생각난 즉시 1회분을 복용합니다. 그러나 다음 약을 복용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잊은 약을 복용하지 말고 다음 약부터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면 됩니다. 절대로 한꺼번에 2회분을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로는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 등이 있는데, 이들의 흔한 부작용은 신독성,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간독성, 그리고 다모증이나 고칼륨, 고요산 혈증, 그리고 저마그네슘 혈증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 경우에는 체중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고혈당증이 오며 여드름이 많이 나고 위장장애와 체형 변화 등이 흔하게 동반됩니다. 사이클로스프린이나 타크로리무스의 경우에는 자몽이나 자몽주스 한 개 복용하면 약의 혈중 농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백혈병의 경우 모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진단을 받고 관해 유도 치료 후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진단 당시의 골수 검사상 골수 형성 이상이 동반되어 있거나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 돌연 변이 등의 검사상 재발의 위험도가 중간 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이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그리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2차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관해 유도 치료 후 완전 관해에 이르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환자의 경우와 진단 시 백혈구수가 높은 환자,
그리고 완전 관해에 이르는데 4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환자와 염색체 중 4번과 11번 염색체에 전자가 관찰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고이형군 환자로 정하고, 이런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이 높으므로 관해 유도 치료 후 완전 관해에 도달한 환자에 한해서 동종 이식을 시행합니다. 네,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아무리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한다 하여도 가정의 행복은 중요하며 이중 부부간의 성생활은 매우 소중합니다. 항암화학요법 중에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생활은 지속할 수 있지만 면역 기능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가급적 직접적인 접촉은 삼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이나 항호르몬 치료를 받는 중이나 치료 후 적어도 약 6개월간은 피임을 해야 합니다. 급성 백혈병의 경우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2년 동안은 약 1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일반 혈액 검사와 말초 혈액 도말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후 약 3년간, 즉 5년째까지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위의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거나 혈구 감소가 관찰되는 등 백혈병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골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